네, 안녕하십니까. 드림TV 최현민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캐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우려는요,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닙니다. 벌써 한 5년, 6년 전부터 이 제도가 정착이 됐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의구심과 문제점을 일으켰던 제도이죠. 댓글을 제가 스카이캐슬이라든가 이러한 교육 관련된 댓글을 보다 보면 대부분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건 첫 번째가 바로 공정성에 대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제도를 어떻게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예전에 공정함을 기반으로 하는 수능 제도로 돌아가자, 혹은 공정하게 다 일렬로 세워놓을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이라든가 평가 제도를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정말 뭐랄까요, 교육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줄 세우기 형태의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 일반론적인 혹은 일률적인 측면의 평가를 적용하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요, 만약에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 없애고 우리가 수능으로 모든 측면에 있어서 이제 시험이라든가 대입 관련된 걸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에서 인서울로 대학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요, 차라리 그게 편해요. 수능으로 하게 되잖아요. 학교 수업 안 다니고 그냥 학원 가서 좋은 선생님께 강의 듣고 본인의 실력만 늘리면 됩니다. 벌써 그런 추세가 늘고 있어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힘들다 보니까 아예 자퇴를 하고 학교를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를 통과한 다음에 그냥 수능 봐서 가겠다. 그게 더 편해요, 경쟁으로 봤을 땐. 학종이라는 건요, 다른 얘기로 치면 기회입니다. 분명히 부작용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수능이라는 게 여러분 시험 한 번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공정하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한 번,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안 좋은 일 하나만 있더라도 망쳐버릴 수 있는, 1교시만 보더라도 시험 본 다음에 잘못 봤으면 나머지 2, 3, 4교시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날의 컨디션과 운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준비되고 스스로를 형성하는 과정, 이걸 의미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말하는 수시 전형입니다. 꾸준함과 끈기, 학생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 있는 활동들을 얼만큼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나게 장기적 과정이고 장기적 기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경험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우수하지 못하다는 측면이 아니라 확률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확률상의. 흔히 말했을 때 왜 특목고와 자사고를 많은 학부모님들이 보내려고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우수한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의식이라든가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학업 수준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방학교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노력을 한 만큼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역시도 학종이라는 거죠. 안면도에 있는 땡땡 고등학교입니다. 명칭을 제가 직접 얘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안면도에 있는 거의 두 개가 있나요? 고등학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반에, 그러니까 한 학년에 인원이 두 반이 되지 않아요. 한 학년에. 그러니까 인원수로 하면 5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요, 1년에 20명 가까이를 인서울로 학교에 보냅니다. 웬만한 학교에서 인서울로 학교를 보낸다, 지방에 있는 학교 중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수 이상을, 한 학년의 반수 이상을 인서울로 보낸다는 거죠. 대부분 전형적인 측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반수 이상이 가게 됩니다. 그 친구들의 냉정하게 학업 성적만 갖고, 학업 실력만 갖고, 모의고사 수치만 갖고 봤을 때 솔직히 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친구들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본인만 열심히 하고, 준비만 열심히 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만 지속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다른 부정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금수저 전형이다. 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건요, 정말 이건 드라마의 폐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 역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왜 금수저 전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 학생 수준을 넘어서거나 신뢰도에 의심이 가는 활동은요, 지워버리게 됩니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가 됐을 때요, 실제로 생기부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이라든가 평가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된다, 혹은 이 측면은 신뢰할 수 없다, 외부 활동이다, 허가가 정확하지 않다, 학교장의 허가가 정확하지 않다, 매직으로 그어버려요. 그래서 실제 평가위원들이 그 내용을 못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버지가 교수여서 아버지와 같이 학술지에 투고를 했다. 얘가 무슨 투고를 했겠어요. 분명히 우수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생 수준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외부 활동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입시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조작해주면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컨설턴트나 지원자들이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책을 골라준다거나 봉사활동을 네트워크를 연결해준다던가, 주제탐구 연구 보고서에서 지원을 해준다던가, 교내 활동을 선정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활동은 누가? 학생이. 기록은 누가? 담임 선생님이. 그럼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서 그 내용이 다 적혀지려면, 혹은 금수저 전형이라서 그걸 다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을 섭외해야죠. 돈 주고 담임 선생님뿐만 섭외가 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학년별로 바뀌는데 담임 선생님, 교무부장 다 섭외할 겁니까?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일반 학교에서?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단순히 금수저 전형이다, 외부, 예를 들어서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공정성이 무엇을 위한 공정성인가? 이 친구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치면, 혹은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대입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현재의 가장 유리한 대안은 바로 학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라는 거죠. 이 기회가 일반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현실에서 왜 이러한 학종을 그러니까 유도하려고 하고 선생님들이 그 부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학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부에 있는 주소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